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유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욱의 법대로 9월 2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먼저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한 그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기사인데, 김만배와 거짓 인터뷰 후 1.6억 받았다. 1.6억이라는 것은 1억 6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터뷰 한 번 하고 1억 6천을 받았다. 자, 이 기사인데, 과거에 제가 김만배가 이재명과 김만배 기자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대선 사흘 전에 이 보도가 됐는데, 원래 인터뷰는 그 전에 했습니다. 그 전에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이 거짓 인터뷰, 그러니까 부산저축은행을 그 수사를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가 무마했다. 이게 이제 그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터뷰를 해놓고 실제로 그 가짜 인터뷰죠. 가짜 인터뷰를 해놓고 보도를 한 것은,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한 것은 대선 사흘 전. 그러니까 대선이 3구 대선이었는데 3월 6일 날 한 거죠. 3월 6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이 일종의 이 대선 공작 아닌가. 대선 3일 전에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 개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개요인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이 사건을요, 네. 옛날에 우리 대선 공작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네. 이해창 총재. 그때 이 병력 비리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는 이 병력 비리가 아닌데, 네. 꿈이 김대업인가? 네, 김대엽이죠. 공작.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작하면 김경수가 했던 아, 김경수 드루킹. 드루킹. 예. 이 두 개를 섞어놓은 역대 최악의 대선 공작이다. 아, 가짜뉴스. 김대엽 공작이 가짜뉴스 조작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걸 정복시키자, 드루킹은. 정복시켰죠. 예. 근데 뉴스타파 이걸 이렇게 정복시켰거든요. 예. 보도를. 3일 동안에 대대적으로 그렇죠. 정복시켰잖아요. 예. 이런 게 드루킹 공작이죠. 예. 이걸 완전히 두 개를 종합한 역대 최악의 대선 공작이다. 아. 이렇게 평가하고요. 예. 여기에 등장인물이 3명이 노는데, 예. 김만배,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우형, 조우형, 천하 그다음에 6호 소유주인가요? 예. 그 다음에 신학님, 예. 이렇게 그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제가 잘 아는 분은 조우형이니까, 아, 조우형. 뭐 신학님은 이제 기자니까 우리 송국근 선배 더 잘 알 옛날에 거고. 그 한국일보에 있으면서 국회 출입도 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국회 출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민원연, 그러니까 언노련 위원장을 했죠. 예. 언노련 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이 민노총 소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조우영 씨는 누구냐면요. 원래는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의 박연호 회장이죠. 네.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박연호. 예. 거기 그 사촌 처남입니다. 아, 예. 정확하게 사촌 처남. 아, 사촌 천암. 예. 근데 그때 대출을 1,155억을 끌어왔죠, 초기에. 그 대장동 일당이 초창기에. 초창기 사업자들이. 예, 김만배 이전에. 예, 김만배 전에. 예. 근데 그때 그 대출을 알선하고 예. 이제 그 돈을 좀 받잖아요. 예. 브로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죠, 옛날에. 그 대출 알선 때문에. 예. 이 조우영 씨가 이제 그 대출 알선에 받을 때 그 박영수 특검. 박윤수 특검을. 이분을 이게 변호사로 선임했잖아요. 예. 그까지는 팩트예요. 그까지는.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김만배하고 친분을 유지해가지고 예.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면서 천화동인 6호 있잖아요. 6호를 받았죠. 근데 자기 이름으로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조사받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박영수 밑에 똘마니.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이잖아. 예. 박영수 밑에 똘마니 조현성 변호사를 맞아요. 차명으로 예. 6호로 해놨고 실제는 이게 주인은 조우영이가 조우영이고 283억을 배당받은 거예요. 예. 283억. 이게 조우영이에요. 예. 근데 그때 조우영이가 대검에 수사받을 때 진짜 이제 그때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다음에 그때 수사검사가 박모 검사거든요. 박모 검사가 수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과장이었어요. 네, 중수과장. 이과장. 예. 근데 윤석열 중수이과장은 한 번도 조우영이를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뭐 수사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수사를 하거나 이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 밑에 박모 검사가 수사를 한 거지. 박모 검사가 수사를 했죠. 과장 검사는 못 봤다는 이야기죠. 과장이 직접 할 리가 없지. 그렇죠. 이 정도 급에. 예. 근데 이제 그렇죠. 여기서부터 공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조우영하고 윤석열은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김만배가 조우영한테도 양해를 구했지.
야, 내가 네 있잖아. 그때 윤석열 검사 만나가 커피 한 잔 뭐 이런 거. 네. 내가 이야기 좀 허위로 할 때는 이해해 주라. 이렇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일단. 덮어 씌우고가 거짓말로 인터뷰 좀 할 테니 네가 좀 이해해 달라. 왜 그때만 해도 이게 공범이잖아. 6호에 283억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조우영하고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아까 기자라는 신항림 이분이 58년생의 남해등 막 경남 남해 58년생 맞습니다. 한국일보부터 그다음에 쭉 오면서 언론영 위원장도 하고 미디어오늘 대표도 하고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야 배임이 되니까. 그렇죠. 뉴스타파의 전문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제 그 김만배 씨가 신앙님하고 인터뷰는 오래전에 2021년 9월 달에 인터뷰하면 바로 털어야 되잖아. 그런데 인터뷰를 2021년 9월 대선 한참 전이잖아. 한 6개월 남았죠. 그때 1시간 12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만배가 뭐 조우영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 조사받으러 갈 때 윤석열가 박영수 선임했더니 커피만 한 잔 주고 무마해버렸다. 그러면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쭉 하잖아요. 요걸 이게 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재명 측에는 다 준 것 같아요. 미리 보도하기 전에. 그렇죠. 이재명 측에 줬죠. 이재명 측에 김만배든 신앙님이든 다 준다. 그러니까 보도하기 전에 보도한 내용을 이재명 후보 쪽에 줘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 그때부터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확실하게 뭐 근거가 있으니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측하고 저는 이걸 공모했다고 보는 이게 확실한 증거고.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걸 틀은 거는 선거 3일 전에 틀어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 3일 전에 뉴스타파에 해명할 사이도 없이. 그렇죠. 뉴스타파에 딱 주니까 3일 동안 이게 공작에 의해서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그거 막 한결에 막 경향이 막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는 이 사건은요. 그러면서 이게 그 돈을 갖다가 신앙님 씨가 김만배가 이제 그 공작을 해가 이재명을 도와줬으니까 김만배가 이제 신앙님 씨한테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대가를 줘야죠. 300하고 가짜뉴스 해줬는데 1억 6,200을 계산을 줘요. 1억 6,500인데. 근데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1억 5천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1억 6,500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꾸민 게 책값 3권으로. 근데 그 책이 말도 안 되는 이게 그 혼맥? 우리나라 상류 계층의 혼맥 있잖아. 그 혼맥 어느 재벌이 어느 재벌끼리 결혼하고 유튜브에 다 있어. 유튜브 많고 그 관련 책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갖다가 저작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김만배가 출판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책 3권값이야. 한 권값도 아니고 3권값. 그러니까. 한 권에 5천만 원. 이래가지고 넘겨가지고 지금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이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 이재명이 이거 몰랐을까? 제가 이 부분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는데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뉴스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보도되는 때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 인터뷰를 한 직후부터 갑자기 이 몸통은 그러니까 초창기 대장동 사업을 무마를 해줬기 때문에 윤석열 그 과장이 중수부 과장이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를 해줬기 때문에 대장동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래서 최초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였거든요. 몰아붙이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우형이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대장동 조우형 수사를 받으러 갔는데 인터뷰 내용이 그거예요. 그때 그 윤석열 중수과장이 딱 앉아 있다가 너가 조우형이야? 아는 척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 그래서 커피를 타줬다는 거예요. 커피를 타주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무마돼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윤석열이 뭐 박영수에게서 압력을 받았든지 어디서 로비를 받아가지고 윤석열을 무마시킨 거다. 이게 인터뷰 내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조우영이 나중에 자백을 했어요. 그 자리에 윤석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인터뷰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조금 전에 하신 대로 이재명 캠프에 줬고 이재명 캠프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막 퍼뜨린 거죠. 퍼뜨려서 윤석열이 그 몸통이다 하다가 대선 3일 전에 뉴스타파가 그 내용을 보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이 사건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이 몰랐을까? 보고를 안 받았을까?
이거는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범자가요. 지금은 이제 조우영이가 옛날에 영장도 청구됐다 기각됐지만 수사를 받고 조우영이는 지금은 자백해요. 그렇죠. 조우영이가 그때 김만배가 자기한테 양해를 구했다. 이런 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요. 일단 이게 그 당시만 보면 김만배하고 그다음에 조우영 씨하고 그다음에 신학님 기자하고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처음부터 이게 했다니까 요구를 그런 포맷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죠. 녹취를 주문 생산한 거죠. 주문 그렇죠. 생산. 그럼 이게 뉴스타파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측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때 김만배 씨가요. 정진상을 428억을 줬잖아. 천화동이 1호. 그렇죠. 돈을 이렇게 주면서 수시로 접촉할 때거든요. 정진상이하고. 그게 유동규는 잘 몰라요. 그때 유동규는 몰랐죠. 정진상이하고 김만배가 그렇죠. 계속 428억 주면서 접촉할 때니까 정진상이 당연히 알면 그럼 이게 이재명이 알잖아. 알죠. 분신이니까. 그다음에 신학님 씨도 이재명 팀에 또 언론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론 대응팀이. 신학님이가 이게 좌파 중에 좌파인데 그럼요. 이재명한테 말 안 했을까요? 했죠. 이쪽도 했고. 정치부 기자 오래 했죠. 저는 뉴스타파 측에서도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봐요. 그렇죠. 뉴스타파도 주문 생산했잖아요. 주문 생산한 거니까. 결론도 이렇게 저는 이 사건은 이재명 캠프의 그 기획, 주연, 그다음에 김만배, 뉴스타파, 신학님, 조우영 씨까지 5팀, 5명이 공모한 이런 게 사상 최악의 대선 조작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후보가 조우영이 만난 적도 없는데 커피 한 잔 주고 그냥 네가 조우영이냐? 가라. 덧붙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방송을 많이 할 때 종편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하면 제가 방송 일주일에 한 20개 할 때거든요. 나갈 때마다 이 좌파 패널들이 야 윤석열이가 그때 중수과장, 이과장 할 때 조영이를 이렇게 커피 한 잔 주고 수사를 무마했기 때문에 이게 대장동이 그 후에 확정됐으니까 계속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아니냐. 계속 그 이야기 했어요. 저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방송에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저도. 이게 전모가 드러났잖아요. 전모가. 그 전모가 드러난 거죠, 이게. 그럼 이게 법적으로 무슨 죄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기자인데 돈 주고 청탁 기사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도 신문사에 업무를 처리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임이 됩니다. 기자가 이제 돈 받고 황당한 허위 기사나 쓰면 이게 배임이 되고, 그다음에 돈을 주고 받으면 준 놈은 배임 정제, 받은 사람은 배임 수재가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자가 또 받으면 이게 요즘 김영란법이라고 청탁금지법 있잖아. 그것도 이게 적용되죠.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라고 하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김만배는 배임 정제가 추가됐고 입건됐어요. 그다음에 신학님 씨는 배임 정제하고 수재하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이걸로 이게 그 지금 입건되고 압수수색이 됐고 아마 이제 그 김만배 씨가 구속 만기가요. 저번에 왜 그 재산 언니가 이래가 또 영장 됐잖아. 구속 만기가 9월 7일입니다. 며칠 뒤잖아. 근데 못 나오겠네. 추가로 요것도 추가되고. 근데 요거 이전에 이제 또 대장동이 옛날 배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도 방지가 있잖아요. 이해충돌 방지로 이재명이 또 기소되면서 추가 기소가 됐거든요. 아마 이제 김만배 씨는 또 여기 6개월 연장되지 않을까. 구속 기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신학님이 처벌받는 거는 처벌받는 거고 이것을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 인터뷰를 한 시점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고 난 그 직후거든요. 그 직후에 인터뷰를 했고 이것을 자기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은 공유를 한 거예요. 공유를 해서 막 이거 그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고 윤석열이다 막 했는데 이재명도 그때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 몸통은 당신 아니냐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이것을 이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명도 뭐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그 좀 이해해 하실 거예요. 책 세금값이 1억 5천 부가세에서 1억 5천이면 부가세가 10%니까는 1,500 붙잖아요. 그러니까 1억 6,500 이건데 이게 제가 지금 서정우 변호사께서 지으신 책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엄청 두껍잖아요. 이게 700몇 페이지짜리인데 이 책이 얼마냐 하면은 얼마였죠? 이게 2만 출판사는 원가 15,000원에 팔고요. 2만 얼마죠? 정가는 25,000원. 이게 25,000원인데 그 혼맥 여기 한 권에 그러니까는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책에는 제가 알기로 부가세가 없거든요. 출판사는 부가세 없어요. 그렇죠. 면세업자예요. 그 책은. 근데 부가세 포함해가 책을 세 권을 파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뭐랬냐면 그 신앙님이가 쓴 책 같지 않은 책 있잖아. 야 이게 그 해초가 쓴 왕호천축 국천이냐.
우리 왕호천 축국전. 예, 그러니까 그거 유명하잖아요. 예, 그 원본이 있으면 엄청 그런 수십억 가죠. 또는 뭐 우리 그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할 때 훈민정음 해례본 있잖아. 이거냐? 이렇게 제가 막 비판해 버렸죠. 야 그런 책이면 이게 1억 5천이 뭐 어떻게 말이 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허접한 책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 내용도 없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돈을 주는 방법도 근데 저는 부끄러운 게 이걸 지금 변명이라고. 그러면서 계약서에 적어가야 이 세 권의 책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못한다고 써놨더라고.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문화재인 줄 알고 국보급 문화재인 줄 알고 이게. 그러니까 뭐 일단 사인해서 좋겠네. 국보급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된대. 그거는 그러니까 황당. 진짜 이게 저는 뇌물을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말이 돼가 뭐 빌려줬다든지 잘 쓰는 수법 있잖아. 뭐 이래야지. 어떻게 책 세 권 값으로 1억 6,500을 준다. 정말 이게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전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돈이 계좌로 왔다 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뭐 어떤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러면 책값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나온 김에 이런 책은 얼마인가 제 책? 제 책 최근에 쓴 대통령의 사람 쓰기 이게 이 책값이 2만 원이네요. 그걸 제가 최근에 받은 백대우 기자, TV조선 기자 이 책을 좋은 걸 썼던데 선거 이기는 인사, 정권 내주는 망사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가격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17,000원이에요. 이것보다 그러면은 1,500만 원이면 거의 10,000배가 많은. 그러니까요. 김만배가 책값을 이렇게 10,000배로 주고 1,000배가 많은 거네. 그러니까 김천배네 그러면. 김천배. 와 김만배가 이거 책값을 1,000배를 주고 있는데 제가 이걸 그때 퍼뜨렸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이재명의 뭐 5대 거짓말 10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1번이 이걸 했어요. 이재명의 거짓말 중에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이냐. 이런 거짓말. 그렇죠. 또는 뭐 쌍방울에 내이 하나 사유밖에 없다. 이런 거 있잖아. 또는 이게 뭐 내 몸에 점이 없다.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이재명의 수없는 거짓말 중에 제가 이걸 1위로 꼽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한 피해자입니까? 그렇죠. 정말 이게 대장동에 뭐 완전히 박영수 특검에 로비 당해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주고 수사를 무마해버렸다. 이러면 이게 검사로서 윤석열이 뭐가 되냐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게 0.73% 이기잖아. 이것 때문에 뒤집어졌으면 제2의 이회창 되는 거죠. 그렇죠. 이회창 총재가 다 이겼다가 병력 비리로 무너진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역사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요. 저는 국사범으로 음악이 다스리 돼요. 빨리 그 뉴스 타파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캠프 있잖아. 여기까지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신앙림씨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김만배하고. 이거는 역사가 뒤바뀔 수도 있는 3일 동안의 이 대대적인 폭로로 아찔한 순간이잖아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가 정말 바뀔 뻔했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치하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네. 그리고 그러니까 책값을 1억 6,500만 원이나 이렇게 줬다는 건 그만큼 자기들이 지켜야 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입막음하는 거예요. 신앙님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넘어갈 상황은 아니고 같고 이거 오늘 또 조선일보가 일면 톱으로 이렇게 보도를 했으면 앞으로 이슈가 계속 될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이재명 이야기인데 이재명 정말 지금 2부에서 이재명 쪼개기 소환 이거는 2부에서 다룰 거고 이재명이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또 핵심 측은 김용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인데 이게 사법방해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하영 재판 늦추고 이렇게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사법방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정인들을 일종의 구워 삶는 그건데 이재명 건은 2019년 그때 선거법 위반 재판할 때 그때 서정우 변호사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김모 씨의 재판 정인을 회유를 했다는 이야기죠. 녹음 파일도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실명을 저는 이제 어차피 사람 영장까지 청구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진성이죠. 김진성. 이룰성. 김진성. 이분이 김병량 옛날에 성남시장. 이재명 전임 성남시장. 거기 수행비서인데 그때 이재명이가 이제 최초로 PD하고요. KBS PD죠. KBS PD하고 검사를 사칭해가지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렇죠. 파크뷰 그때 특혜 사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면서 KBS 기자가 검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가 있어서 같이 한 거죠. 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전화 받은 게 김진성 씨예요. 네, 소행 비서가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김병량 편이었죠. 네, 네. 이재명 편이 아니잖아. 그때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그 김진성 씨가 네. 김인섭이하고 네. 김인섭이가 역할 많이 했던 건 백현동. 백현동의 김인섭. 근데 실제 그 2010년에 그 우리 옛날에 통합진보당 김미화 후보가 있잖아요. 김 뭐 있잖아요. 그게 단이라도 김인섭 씨가 다 한 거예요. 실제 김인섭 씨가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지역 그 성남 지역의 토착 유지예요. 유지라고 할까 뭐 토호 세력 있잖아요. 토호 세력. 그렇죠.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김진성 씨가 이제 김병량 비서하다가 김인섭이하고 이제 붙은 거죠.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백현동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하고 한 몸이 돼버렸잖아요. 아, 그랬네. 그러니까 이제 위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재명이가 또 선거할 때 2018년도에 경기도 선거했잖아. 선거할 때 검사 사칭 사건은 나는 억울하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었다. 그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딱 그런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그 기소가 되니까 김진성 씨를 정의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부탁한 게 내용까지 다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김병량 측에서 이재명으로 주범 몰라고 어렵게 최초로 피디는 고소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만 몰아갔다.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억울하다. 김병량 측의 공작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정언한 거예요. 그래가 이재명이 무죄받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적이 없어. 그렇지. 김병량 측에서 이재명을 주범 몰라고 뭐 고소죄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이 거짓 정언을 한 거죠. 이재명이 사주를 받아서. 본인도 인정해. 그러니까 지금 본인도 자백하고. 그럼 이게 왜 놓느냐? 백현동에 다른 걸 압수하다가 보니 이걸 자동 녹음된 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녹음기를 갖고 있어요. 지금 녹음된 내용을 검찰이. 이게 그 이재명이가 직접 통화한 게 한 10여 차례 숙성 녹음이 놓은 거죠. 이게 바로 위정교사건. 이번에 중앙지검 하고 있잖아. 뭐 이거는 이제 이미 김정선 씨가 위정했다고 주장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부탁한 게 녹취록이 나왔으니 그렇죠. 이걸 이게 어떻게 빼도 박느냐 말이에요. 위정교사도 상당히 중죄다. 위정하고 같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죄로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재명은 이것도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때 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 친형 강제 입원하고 이거였거든요. 허위사실 공표. 그때 만약에 이것이 유죄를 받았으면은 지금 있지도 않아요.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건순일 그 재판 의혹, 그 거래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런 위정까지 교사를 했다. 자, 그러니 어쨌든 갈수록 태산인데 또 한 사람 김용 핵심 접근 김용은 유동규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가짜 정황을 만들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재명 쪽의 사람을 구워 삶아서 그 사람에게 다른 알리바이를 댔어요. 그때 유동규와 같이 안 있었다는 걸 대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덜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도 증거인멸 교사예요. 결국은 이제 김용의 그 알리바이 조작은요. 이름을 이게 제가 깠죠 처음으로 이흥우 흥망성쇠할 때 이흥우 이 사람이 그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사람이에요 결국. 이흥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김용희가 이제 유동규한테 돈을 줬다는 그 시간 날짜에 실제는 자기 그 수원에 있었다. 그렇죠. 분당에 있은 게 아니고 원래는 그 10분 거리에 있었거든. 분당에 김용희가 이런 식으로 그 위정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증거로 김용하고 면담한다는 핸드폰에 일정 있잖아. 이걸 사진을 찍어서 가짜로 캡처해가지고 판사한테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간 거죠. 핸드폰이 있는가? 그랬더니 핸드폰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형만 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오늘 또 처음으로 제가 변호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캠프에 있던 안모 씨, 박모 씨, 서모 씨 이 사람들도 공모했고 이 사람에게 이재명 하고 친한 캠프에 있었던 박모 씨, 서모 씨 운동부 출신이에요. 이 두 명도 공모를 했고 여기에 변호사가 개입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수사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누구냐? 김용의 변호사입니다. 김용의 변호사. 이상호. 제가 처음 갑니다. 모든 방송에서 제가 처음 갑니다. 오늘 법대로 해서 유튜브에서도 한 번도 깐 적이 없어요. 아이고. 이상호. 이상호 변호사. 법무법이 양재인데요. 이 사람이 김용 변호인이 두 명이 있어요. 김기표라고 문재인 때 반부패 비서관 했던 유명한 김기표 변호사. 이 사람하고 이상호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이상호가 누구냐? 옛날에 이재명이하고 같이 법인했던 사람. 그래요? 이재명이하고 같이 사무실에 변호사였던 사람이 성남에서 김용 변호사야.
이상호가. 그러니까 이게 이상호가 김용을 변호하면서 알리바이 조작에 나선 게 아닌가. 이 변호사까지 수사 착수한. 변호사. 결국에 이상호 변호사. 이 사람이 이재명하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변호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김용 변호하고 있잖아. 여기에 박모 씨, 서모 씨. 그 다음에 이형우. 이 주범이죠. 이래가지고 여기 알리바이 조작으로 영장이 됐는데 뭐 기각됐는데 기각보다 이렇게 발부보다 못한 기각이야. 기각의 사유가 다 자백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게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돼 있다. 100% 이거는 뭐 증거 다 확보돼 있고 다 자백하고 있고 자기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불구속 원칙이니까 그렇죠. 인정을 다 하면은 굳이 구속 안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인정을 안 하니까 구속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난 이제 큰 사건으로 변호사까지 개입된 이런 사건이죠. 그렇네요. 변호사까지 지금 그러니까 알리바이 뭐 가짜로 만들고 증거 인멸하는데 개입이 됐다. 의혹이죠.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그 재판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사법방해가 정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법방해 그러면 또 대법원장이 사법방해를 한 사람이 있어요. 대법원장이. 바로 김명수. 자, 이제 며칠 남았나요? 9월 25일인가? 24일. 24일 날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데 무슨 뭐 인터뷰 같은 걸 했던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명수가 재판 지연을 한 이유가 국민의 감동을 주는 재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다른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것도 조선일보 기사인데 부인하는 명수 재판 지체한 적 없다. 편향 인사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모든 걸 다 부인을 하는데 두 가지만 짚어보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하나는 재판 지연이 국민에게 감동 주는 재판을 하려고 그 재판을 국민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 뭐 이거 법과 원칙 뭐 헌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황당무계한 개변이고 또 핑계를 또 댔어요. 그거 말고 감동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법관 수가 좀 부족하다. 법관 수가 그다음에 또 뭐냐면 사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폭증하고 있다. 이래서 이게 늦어지고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인 게요. 법관 수가요. 법관 수가 근데 2017년에 자기 이제 될 때부터 작년까지 비교해 보면 자기가 2017년에 판사가 2,955명이야. 2,955명. 근데 작년에 3,151명이야. 한 200명 이상 200명 늘었네요. 200명. 3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200명 늘었죠? 네, 엄청 늘은 거죠. 그다음에 사건이 폭증한다 했잖아. 딱 걸렸네. 2017년도에 민사건이요. 35만 건이야. 35만 건. 2017년에. 근데 작년에 34만 건이야. 줄었네. 만 건 줄었어. 근데 기간은 얼마나 지연됐냐. 민사는 옛날보다 3배. 평균 3배. 형사는 2배. 근데 민사 3배, 형사 2배 늘었다니까. 지연이 된 게. 근데 사건은 만 건 줄고 판사는 200명이 늘었어. 그러니까 일부러 지연시킨 거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일부러 지연시킨 그럼 이게 거네. 진짜 지연이 왜 됐냐? 왜 됐냐면 이게 첫째는요. 김명수가 이제 고법부장 승진하는 제도나 다 없애버렸잖아. 판사들이 이제 승진이 없어요. 판사 위에 대법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할 의욕이 없지. 열심히 일해봤자 메리트가 없어요. 맞아요. 요즘 여기 판사들은 일주일에 3건 이상 판결만 안 쓴다 그래. 그렇다고 하죠. 제보고 맨날 그래. 그러면서 제가 방송이 있어가지고 판사님한테 제가 오늘 재판이 좀 방송 때문에 한 5시 반 마지막 재판 좀 해주세요. 넣었더니 판사가 그 답이 왔더라고. 우리는 4시 반 이후는 안 잡는데. 퇴근해야 되니까. 정치 그렇죠. 퇴근. 재판하다가 직원이 6시 되면 퇴근하는데 4시 반에 해야지 정신 끝날 거 아니야. 와, 4시 반 이후에 안 잡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판사들이 의욕이 없는 거죠.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직장인이네. 그러니까 판결문도 우리 워라벨 3건 이상 안 쓰고 재판도 4시 반 이후에 안 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재판장이나 수석부장이 동렬하거든요. 빨리 이게 표를 만들고 재판 진행을. 근데 전부 다 이게 요즘은 판사가 투표를 해. 법원장. 직선제. 직선제. 근데 1등이 되는 것도 아니야. 1, 2, 3등이 나오면 김명수 마음대로 해. 김명수한테 그러니까 2등도 하고 2등도 임명하는 거지. 왜 우리 법령무에 투표하면 항상 2등 나와. 1등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 그러면 2등을 지명한다니까. 그러니까
법원장이 판사들 눈치를 봐. 네. 저게 내를 한 표 찍어준 거 사람. 그러니까 빨리 재판 진행하시오. 네. 독려를 못해. 아, 그렇네. 법원장이 건드리지 못해. 네. 이러니까 재판이 하나씩 늦어지니까 지치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 우리 국민들만 지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네. 아, 그게 그 또 김명수의 어떤 그 폐악질 중에 그게 하나 또 있네. 이 신문사도 그 한때 유행했던 게 편집국장 직선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편집국장을 뽑아요. 그러면은 편집국장이 되려고 하는 간부 기자들은 부장이나 부국장급들은 기자들 눈치 봐야 돼요. 지 밑에 기자들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뭐 일 시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법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그거죠. 저는 김명수 6년이 우리 사법 역사상 가장 암흑 시대, 네. 흑역사, 최악의 대법원자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자가요, 비리가 또 한두 개가 아닌 게, 비리를 보세요. 그 자기 이제 대법원의 공간을 개축하려고 예산이 그렇죠. 없잖아. 예. 예산을 끌어오는 딴 데서 전용을 해. 예. 근데 이 전용 예산이 그 항목이 뭐냐? 재판 충실화 예산이야. 재판을 충실하게 하라는 예산이야. 이걸 전용해가지고 자기 공간을 개축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예. 자기 아들 부부 있잖아. 그렇죠. 들어와서 재테크 한다고 들어와서 살았어. 서초동에 땅 아파트 많이 벌었잖아. 예. 1년 3개월 동안 공간에 살았다니까. 김의겸의 공간 재테크와 예, 거의 1년 비슷한 3개월. 거죠. 예. 그러니까 손자 놀이터 만든다고 개축한 거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며느리도 한진의 변호사잖아. 예. 한진그룹의 사내 변호사야. 예.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제 그때 조현아 사건 있잖아. 예. 이기고 맞아요. 나서 공간에서 한진 변호사 불러가 만찬했다니까. 맞아요. 그 지가 대법원 판결하고. 예.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야. 그러면서 또 임성근 판사라고 있잖아. 음. 성, 이룰성, 뿌리근, 임성근. 이분이 몸이 아파 사표 낸거 수리 안 해주잖아. 네. 탄핵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난린데 나중에 민주당한테 나 욕먹어 이래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직권 남용하고 그렇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 중에 있잖아. 네.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물어봤지. 네. 수사에 임할 거냐? 네. 수사 받을 거냐? 이랬더니 김명수가 하는 말이 딱 단서를 붙이더라고. 네. 검찰이 정당한 절차로 수사를 한다면 성실히 받겠습니다. 많이 듣던 소리. 정당한 절차. 많이 듣던 소리인데. 이거 어디 이재명한테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정당한 영장이라면 기각 뭐 포기하겠다. 정당한 영장일 때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네. 정당한. 그러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정당한 수사인지 아닌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이재명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처럼. 그냥 수사에 협조를 해야지. 네.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한다. 이재명한테 그거 배웠네. 그러니까요. 대법원장이. 이재명이한테 배운 게 김명수가 정말 이게 저는 최악이다. 그 외에도요, 뭐 네. 완전히 그 도배버렸잖아요. 그 편향 우리법 연구회 민변이 대법원 중에 그렇죠. 절반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판 지연 받잖아. 울산 사건 김미리 판사 1년 5개월 동안 한 번도 재판 안 했잖아. 계속 그 뭐 거의 뭐 그 준비만 하다가 임기가 다 됐는데 계속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수사 그 막으라고. 이런 조국 게 재판 그 막으라고. 편향 인사 재판 지연 그다음에 개인 비리 막 진짜 이게 사법부를 완전히 뭐 똥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이게 최악의 흑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렇네. 이게 정당, 부당, 이게 모든 것을 부당하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정당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명수가 이재명에게 꼼수를 한 가지 배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처음에 취임해서 그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은 앞으로 재판을 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하면서 뭐 국민 그 눈높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건 결국 그거는 여론 재판 하겠다는 이야기죠. 인민재판 하겠다. 인민재판 하겠다. 옛날에 인민재판이 국민의 눈높이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 법에 보면요. 네. 법관은 법률, 헌법 법률 있잖아. 그 법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적 양심. 법하고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돼 있고. 그렇죠. 이때의 양심은요. 양심은 이제 뭐 노무현을 진짜 존경해가지고 정진석이 6개월 때린 이런 게 개인 양심이 아니고 법관으로서 양심이죠. 직업적 양심. 그렇죠. 이 두 개에 따라 하는 거지.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 이런 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1부에서는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봤습니다. 김만배발 대선 공작, 결국 이것도 그 몸통은 그 이재명인데 2부에서는 지금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검찰의 칼날이 가니까 단식에 그러니까 덜어놓아 버렸는데 왜 덜어놓았는지 앞으로 덜어놓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2부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